문제를 얼핏 보면 교대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여기까지는 교대한 모양이죠.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전부 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대한 문제를 변형한 문제라서 독특하게 보여서 제일 먼저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상황에서는 뭐 집합에다가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개의 원소들, 5개의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지금 했습니다. 이걸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이 있고 나머지 둘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기호를 좀 안 쓰려다 보니까 2, 3, 4, 5 얘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갈 수 있죠. 즉 1이 있고 나머지 두 원소를 넣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요. 5도 그렇고 옆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그 옆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나 2, 3, 3이 구별하지 않으니까 나눈다 라고 본다면 6A가 될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소 3개짜리 집합들을 그 원소 3개짜리 집합들에 있는 원소들 다시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다 끄집어내서 더한다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5개짜리 집합은 1, 2, 3, 4, 5 다 있을 테니까 그때는 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원소 개수가 2개짜리일 때는 2, 1, 3, 1, 4, 1, 5, 1. 그 다음에는 3, 2, 4, 2, 5, 2. 그 다음엔 4, 3, 5, 3. 그 다음에 5, 4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기호대로, 조건대로 계산한다면 결국 1이 몇 개 있는 거죠? 1이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3개, 3은 2개, 4는 1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0이 될 거고 자, 원소 4개짜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 4개짜리는 1, 2, 3, 4 1, 2, 3, 5 1, 2, 4, 5 1, 3, 4, 5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더하고 빼고 할 테니까 1, 1, 2 2, 1 그러니까 2, 3 또 2, 3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죠. 뭐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조심해야 될 것이 단순하게 교대합을 외우고 있는 학생은 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원소의 개수 홀수짜리를 먼저 약속대로 푼 다음에 2개짜리와 4개짜리는 마찬가지로 조건대로 풀어야 된다. 시키는 대로 약속대로 풀어야지 기억력에 의존하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었다.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6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제법 커요. 자, SA에서 집합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에서 B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뺐을 때 크다는 얘기는 이쪽은 키우고 이쪽은 낮추겠다는 뜻이죠.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원소들을 선택을 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 갈까? 일단 A의 원소를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26을 넣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저만의 기호를 쓸게요. 26이 들어갔다는 것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2인 녀석을 선택하게 되면 6인 녀석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랬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8이 되니까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이 8의 배수가 아니라는 조건에 모순나게 됩니다. 8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을 선택한 이유는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아이들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B는 작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1을 넣습니다. 이 얘기는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가 8인 녀석은 앞으로 선택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25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1이죠. 8로 나눈 나머지가 7인 애를 선택하지 않겠다. 여기 2라는 것은 9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를 선택할 것이니까 9로 나눈 나머지가 7인 애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에 24를 선택할 것이고, 자, 이거는 8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더 이상 8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여긴 3이라고 하겠죠. 그 얘기는 계속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표시하는 게 뒤에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4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는 23은 8로 나눈 나머지가 7이죠. 23 안됩니다. 20이 6이어서 안돼요. 그러니까 21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8로 나눈 나머지가 8이 16. 이게 얼마야? 5란 얘기죠. 8로 나눈 나머지가 5이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8로 나눈 나머지가 3이내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4입니다. 4죠? 이 얘기는 9로 나눈 나머지가 4이내는 선택하되 5이내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20이죠. 20은 8로 나눈 나머지가 4이내입니다. 이제 8로 나눈 나머지가 4이내를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5. 5는 안 됩니다. 5, 6, 7, 8 안 돼요. 그래서 9 이렇게 되면서 9 되면서 9로 나눈 9가 됐죠? 이제는 9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0이네인데 0이네고, 자, 이제 이것들이 반복될 거다. 이 패턴이 반복될 거다. 왜냐면은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은 이제 4였으니까 여기 반복되어야죠. 나머지가 1이네. 1이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1이네가 되는 건가? 8, 2, 16, 17. 아, 그쵸? 그런데 3이네부터 가야죠. 8로 나눈 나머지가 3이네. 8로 나눈 나머지가 3이네는 8, 2, 16, 8, 2, 16, 9가 되나 봅시다.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3이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 안 되고 18이 돼요. 18이 됐다는 얘기는 얘란 얘기예요. 그죠? 얘란 얘기입니다. 그럼 18 다음에는 이제 17이 될 것이고, 가능한 것들을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 안 되고, 16 안 되고, 15 안 되고, 14 안 되고, 13이 가능하긴 합니다. 뭔가 판단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13이 가능하고, 아까 전에, 그죠? 여기에요. 얘는 5로 나눈, 8로 나눈 나머지가 5이네죠. 그 다음에 13이 된, 이제 10이 안 되잖아요. 10이 안 되고요. 11은 8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죠? 3,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9? 8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일단은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계속 증가시켜 봅니다. 자, 이제 9단위씩 계속 더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있죠. 그 다음에 10일 거고, 그 다음에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이 가능하고, 그 다음 5만큼 뛰었나? 지금 5만큼 뛰었나 봅시다. 13이면 4죠. 되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것들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14, 15, 16, 17, 18도 안 되죠. 그 다음에 19가 가능하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왜 14가 안 됐냐면은 9로 나눈 나머지가 5니까. 5, 6, 7,
8, 그 다음에 0도 안 되니까. 그래서 9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A집합에서 큰 애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밑에서부터는 겹치는 게 많이 생깁니다. 13과 10과 9, 13과 10과 9.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13이 겹치는 수가 돼버리면 9와 10을 버려야 되니까 요 빼야 되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선택해야 돼요. 따라서 B집합에서는 13을 아예 배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13을 배제를 해버려야 돼요. 배제를 해버리고 9와 10을 살리는 거죠. B집합에서 9와 10을 살립니다. 그럼 9와 10을 살리는 순간 살릴 때 9를 아예 여기서는 배제를 시켜버려서, 왜냐면 합이 좀 크게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 원소들이 13과 10이 되도록 해버린다면 결국 겹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여기 10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겠죠. 10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큰 수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A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20, 25, 24, 21, 20, 18, 17, 그 다음에 13에 10 여기만 겹치라. A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쪽은요 1, 2, 3, 4, 9 그리고 여기서 겹쳤던 10까지 하고 11, 12, 19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또 겹치지 않는 8개 와 겹치는 게 10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3이 겹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9와 10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13이 겹치면 이제 9와 10을 다 버려야죠.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큰 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큰 수 하나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13을 선택을 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집합으로서 13이 안 되게끔 하고 한쪽만 갖는 거죠. 큰 쪽. 그래서 여긴 13을 살리고 여기는 9와 10을 살리는 쪽으로. 그 부분이 좀 디테일한 설명 좀 다시 한번 여러 번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나머지 문항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항들이 별로 없어요. A집합, H집합 B에 해당되는 원소를 PQRS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교집합으로서 누구죠? 8, 9, 10 써주고 여기는 X, Y, Z, W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합이 27이니까 여기 합이 27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PQRS는 60이 되죠. 그 다음에 X, Y, Z, W는 그럼 60, 87, 87이면 얼마 빼? 30, 30이겠네요.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할까?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뭐냐?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합이 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여기까지가 57이었으니까 여기서 57인가? 여기가 60이니까 60을 빼면은 57이죠. 그래서 B집합의 원소합이 57이라는 걸 이용해야겠는데 이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뭐라고 해야 되나? P 플러스 A로부터 3분의 이제 PQR S까지 일단 쓰고 다시 또 3분의 8 더하기 A 뭐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의 합이 57이다 이거죠. 여기가 60이니까 여기는 57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 한 다음에 PQRS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60이었죠. 그리고 3분의 2는 총 몇 번 나옵니까? 3분의 2는 총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8, 9, 10 얘가 얼마야?
27이죠. 이거 9입니다. 이거 20이고 그럼 20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9를 뺐으니까 28인가? 28인가 되죠? 그러므로 A는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 비집합의 원소의 합이 57인 걸 이용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얘랑 A라는 문자와 8, 90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단순하게 표기만 한 거예요.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해라. 그럼 어떤 이니까 모든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부정하게 되면 이 얘기는 92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을 했죠. 지금 부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2에서 9 사이가 되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은 가능한 수는 3부터 8까지가 되겠습니다. 6개인가요, 지금? 3부터, 그렇죠, 6개죠. 두 번째 얘기는 모든 x가 아니니까 이제 어떤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게 만족이 돼야 되네요. 근데 요 범위 내에서 노는 애잖아요. 그죠? 범위 내에서 노는 녀석이니까 5, 6, 7, 8 중 어떤 x가 있다. 그러니까 집합 x는 5, 6, 7, 8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문제들도 실수하기가 참 좋은데요.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 6, 7, 8 중에 한 원소만 가져왔다면 3, 4 중에서 한 원소를 집어넣어야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잖아요. 혹은 5, 6, 7, 8 중에서 두 원소를 선택했다면 뭐 계산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눴다. 2로 나눴다는 것은 첫 번째 뽑힌 것과 두 번째 뽑힌 것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조합 개념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요. 설명할 때. 이게 6이고 8이어서 14다.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 있다. 하나 이상 있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실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모의고사 기출로서 올해 2022년 학교 프린트 배부된 거에 보니까 여전히 있던데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x가 b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표현이 멋있을 것 같아요. x는 b가 아닌 집합 안에 있다. b의 여집합에서 존재하는 녀석이다.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10과 서로소가 아닌 그러니까 x의 원소들은 x의 원소들은 2 또는 5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와 서로소고 5와 서로소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는 2 또는 5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원소는 14와 서로소다. 그 얘기는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다 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참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5의 배수란 말을 참 어렵게 얘기했어요. 자, 5의 배수인데 그러면은 50 이상이니까 5 곱하기 11 맞나요? 5 곱하기 11 13 쭉쭉쭉 가서 29 이런 문제 참 볼 때 보면 계산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한 원소는 총 몇 개냐면 2 곱하기 6 마이너스 1부터 2 곱하기 뭐라고 해야 되나 15 마이너스 1이니까 6부터 15까지는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10개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 7과 서로서로 했잖아요. 7과 서로서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1이라고 하는 홀수니까 피해갔다 했는데 7의 배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9개입니다. 그러므로 x의 개수는 2의 구승 또 빼기 1이에요.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계산의 디테일들을 좀 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 피곤한 문제다. 좀 피곤하죠. 이런 문제는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잘 안 틀리는, 이건 1학기 중간고사에 대도 문제가 없을 문항이긴 한데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내접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저는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90도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가 알파면 뭐 또 알파겠죠. 90 마이너스 알파. 뭐 닮은 관계를 쓸 수 있는데 삼각비가 보입니다. 여기가 10이죠. 여기는 8이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쓰지 말고 여기를 5p, 4p, 3p라고 쓰고 여기는 4의 2-p 이렇게 둔 다음 이 부분은 이러한 녀석의 사인 세타는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면적 얘기부터 했나요? 면적은 자 이걸 곱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 이게 얼마야? 12p인가요? 5 사라지면서 12 p에 2-p 대칭축에서겠죠? 최대값은 p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죠? 그때는 최대값은 10이고요. 둘레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둘레 길이는 두배에 가로는 5, 세로는 5분의 10인가요? 5분의 12. 5분의 12. 그럼 이게 5분의 37. 5분의 37이면은 5분의 74.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fx를 문제에서 보면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나왔을 거예요.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2,0을 지나게 되다 보니까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뭐 d는 뭐 중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립해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x-2로 묶이면서 공통이지 않은 부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좌표를 찾아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좌표는 2a 플러스 2 플러스 a죠. 2a 플러스 2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 y좌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 c라고 했을 텐데 요 꼭지점도 뭐 쉽게 나와요.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봐도 x-2 마이너스 a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x좌표만 묻고 있어요. x좌표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D와 C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뭐 여기 뭐야 x축 y축까지 거리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문제 보면 참 f1이 뭐냐 그러면 f1은 이게 fx니까 1-2예요. 1-2 이건 뭐 문제될 게 없고 이 D와 C의 중점에서 y축에다 수사반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C와 D의 X좌표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라고 했으니까 DH라는 것은 D의 X좌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D의 X좌표라는 것은 2분의 여기 좌표가 뭡니까? 2 플러스 A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2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이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낸 것 같은데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2분의 3A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2 더하기 루트 3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작년도 목동구 문제도 그렇고 강서구 문제도 그렇고 2학기 중간고사는 작정하고 쉽게 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년도 2020년 그 이전은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나올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유형들이 좀 더 심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가 아닌 것이 Q, P의 여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이죠. 얘의 진리집합을 부정한 것은 Q집합 안에 들어간다. P가 아닌 것이 Q에 포함된다. 라고 했으니까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P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근이 마이너스 3과 6 안에서 지금 등호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게 명제 P 아닌 거. 그러니까 P 여집합이죠. P 여집합이 Q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A 이하거나 B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되어야 되고 B는 6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단순한 사실을 묻고 있죠. 분명히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변형될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하면 진리집합상 이렇게 된다. 이게 P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Q다. Q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관계를 응용해서 내겠죠.